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이성록이라 합니다. 금년도에 그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데 특히 중요한 서류 중에 하나인 자기소개서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미리 준비를 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자기소개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성을 할 건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기소개서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한번 써본 친구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생각했었던 것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논의의 쟁점들이 있습니다. 특히 그런 요소들을 중심으로 해서 작년도에 사실은 학생부 종합전형과 관련해서 자기소개서 평가를 해보면 왜 그렇게 사후정들이 많이 있는지 하는 점들, 아쉬움들이 좀 있었는데 오늘 그런 점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점에 유념을 해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야 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소개서 도대체 뭐냐?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가 선생님들께서 직접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결과 중심의 내용들이 주로 전개가 된 이런 내용들이 학교생활기록부입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소개서는 비로소 학생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이죠. 또한 이 어떤 결과물들이 나와 있는 학교생활기록부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가이드가 될 수 있는, 즉 과정 중심으로 진술이 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이 대개 자기소개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소개서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간단하게 얘기해서 저는 학생들이, 수험생이 입학사정관이라는 독자에게 보내는 편지글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성격의 글이 자기소개서 아닌가? 왜 그러냐? 일단 자기 자신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기소개서 한다면 자기에 대한 내용들이 드러나 있어야 되죠. 바로 자기 자신의 학교 생활에 대해서, 지금까지 자기 자신의 어떤 삶을 살아왔고 학교 생활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역량들을 갖추고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모습이 일단 드러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개하는 글입니다. 소개하는 글이라는 이런 특징이 있다면 이 소개하는 걸 누구에게 특정 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입학사정관이라는 특정 독자를 대상으로 한 글입니다. 그런데 소개하는 글이기 때문에 특히 설득적 글쓰기의 내용이 담겨 있는 이런 요소라고 잡아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기록부에 대한 사용설명서, 입학사정관들에게 보내는 편지글, 그렇지만은 감정에 치우치면 안 되는 이런 점들도 유념을 해둬야 되는데 이런 성격의 글이 자기소개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학생의 입장에서 자기소개서라는 것은 자신이 꿈과 열정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고 학교 생활 동안에 드러나 있는 역량과 관련된 장점들을 효과적으로 부각을 시킬 수 있는 이런 요소가 되는 것이 자기소개서가 되고, 대학 입장에서는 평가 서류로서 학교 생활기록부를 통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구나 라고 무릎을 탁 칠 수 있는, 즉 보조적인 자료로서 활용한다는 점, 그런 측면에서 자소서 그 자체만을 평가하기보다는 학교생활기록부와 상호 관련성 속에서 평가를 하는 이런 서류가 자기소개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평가를 하면서 자기소개서를 보면서 이런 요소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학생들의 그 역량을 찾아내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됐다 하는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다양한 경험과 활동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내용들이 드러나 있고, 그 다음에 비교과 활동을 특히 교과와 연관된 내용 속에서 활성화를 통한 경험이 풍부하게 드러나 있고, 특히 내면적인 성찰의 내용들, 어떤 내용이 있었을 때, 어떤 활동이 있었을 때 그 활동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좀 더 성찰하는 이런 내용들이 드러나서 좀 더 깊이 있는 진술로서 파악을 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었다 라는 긍정적인 측면들도 나타나 있었고요. 자신의 꿈과 장래의 희망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가 드러나 있는가 하면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개인별 평가를 하기가 여기 여전히 어려운 요소들, 내용이 서로 너무 비슷하다 보니까, 또 그 다음에 일반적인
내용이 기술이 되어 있고 실적을 단순 나열한 이런 내용들, 심지어는 대필이라든지 표절이 의심되는 이런 내용들도 없지 않았다라는 점들도 내용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자기소개서를 쓰기 전에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내용들, 자기소개서에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면 0점 처리한다 하는 점들, 내용 요소들 정리해 볼 수 있겠죠. 공인어학 성적이 절대 이런 요소를 드러내면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수학, 과학, 외국어, 교과명이 명시된 외부 경시대회라든지 교회 수상실적 이런 것들은 절대 기재를 하면 안 된다라는 점들도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기재가 금지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 중에서 논문이라든지 도서 출간이라든지 해외활동 실적이라든지 교회 인증시험 성적 이런 것들은 절대 작성하면 안 되는 거고요.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큰 교회활동 작성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라는 점들이고요. 출신 고교라든지 지원자 성명, 부모의 직업 실명을 포함한 사회 경제적인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을 기재했을 때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대필 허위 작성 시는 입학 전후 입학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런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발견이 되면 입학이 취소될 수 있는 이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절대 대필이라든지 허위로 작성하면 안 된다라는 점들이고요. 그러면 유사도 검증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다른 사람의 글을 이렇게 표절한 내용들도 점검을 하게 되는데 5% 미만 그런데 5% 이상이 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유사도 검색과 관련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당연히 입증을 해야 될 그렇기 때문에 확인 작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표절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되는 이런 내용들도 함께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본인 표절 재수행의 경우에 작년도 자소서 썼을 때 이것은 표절의 범주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들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되게 이렇게 표절을 합니다. 한약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학문이 다른 학문에 비해서 사회적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약은 대신에 언어는 한의대를 지원하는 친구가 친구의 글을 보고 어학 계열에 지원할 친구가 이렇게 썼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 그냥 대충 넘어갈 것 같지만 실제 구체적인 표절 검증 시스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사도 검증 시스템을 통해서 전체를 다 걸러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드러났을 때 이거는 표절의 범주에 포함이 된다라고 해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점들도 정확하게 내용을 확인하고 나서 절대 표절은 나타나지 않도록 해줄 것을 부탁을 좀 드립니다. 자, 학생부에서 알 수 있는 자료들. 이제 우리가 학생부에서 이런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을 어느 정도까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내학습 발달사항, 내신 등급이 어떻게 올랐다 내렸다, 어떤 과목은 내신 등급이 얼마다, 그 다음에 행동스템 종합의견,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학교 생활에서 알 수 있는 내용들을 이런 자료가 있는가 하면 알 수 없는 자료도 있습니다. 자기주도성. 활동의 동기라든지 지원 동기라든지 진로 계획이라든지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지 자기개발 능력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의 생활기록부에 드러나 있지 않은 생활기록부에는 결과적 진술만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과가 드러나게 되는 이런 모습을 엿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학교 생활기록부에서 드러나지 않는 알 수 없는 자료의 내용까지도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 자기소개서에서 드러나 있어야 된다는 점 반드시 확인해 둘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대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소개서를 어떤 관점에서 엿보고 있는가? 서울대학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고등학교 생활 중에서 의미 있던 기록, 신나게 공부했던 경험들, 방법들, 느낀 점, 소중했던 경험, 열심히 노력해온 흔적들, 나눔과 배려, 이런 활동들, 예를 들면 천문 동아리 활동, 학교 생활 기록부에 결과적 진술만 드러나 있다라겠죠. 그런데 자기소개서에서는 동아리에 참여하게 된 동기라든지 참여 전후에 학업과 관련해서 변화된 부분 이런 거 기술하면 입학사정관들은 호기심, 지적 호기심, 학업 역량 이런 내용들을 함께 내용을 통해서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만의 모습을 나만의 목소리로 들려주기 바랍니다. 서울대학은 이런 점들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점은 서울대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에서도 똑같이 강조를 하고 있는 내용이 됩니다. 연세대학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어떤 자질과 능력을 가졌는지, 무엇에 관심을 가졌는지 소개하는 글인데 생각과 경험을 본인의 관점에서 그래서 지원자에 대한 새로운 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실제 지원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정보라든지 학생부를 통해서 갖게 된 궁금한 정보, 자기 실제 모습 이거를 담아내는 것이 자기소개서다. 서강대학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족한 점과 단점에 대한 변명보다는 본인의 가장 멋진 강점에 대해서, 즉 성장 가능성은 명칭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런 동아리의 명칭이라 배웠던 교과 명칭이 이걸 해주는 것이 아니라 교과 안에서 배웠던 내용이라든지 해결한 과제의 특성이라든지 학습했던 방법과 노력의 모습이 성장 가능성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또 중앙대학에서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잘 쓴 자기소개서가 어떤 자기소개서냐? A 학생이 이렇게 썼는데 토론 동아리에 또 그 경쟁률을 뚫고 들어가서 이 역량을 향상시켰다. 여러분들 자랑질만 합니다. 어떻게 자랑해요? 우리 동아리가 얼마나 들어가기 어려운 동아리인지 그런 것들도 의미가 있겠지만 결국은 거기에서만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말하는 능력이 다소 부족하다고 느껴서 토론 동아리에 참여 계기가 드러나 있죠. 관심이 있었던 복지 분야의 토론을 주도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어떤 토론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량을 길렀고 자신의 역량과 자신감을 향상시켰다라는 내용이 드러난다면 실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 역량이 어떻게 성장 과정을 거쳐서 나타나 있고 동기화 과정 속 어떠한 동기화 과정 속에 성장해 왔는가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입학사정관들이 자기소개서에서 얻고자 하는 점이다 라는 내용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실적의 나열보다는 영향과 변화 위주. 글솜씨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 구성력이 가장 중요하다. 어떻게 틀을 전개하고 어떤 구조를 통해서 내용을 설득할 것인가. 과장하지 마라. 솔직하게 작성해라. 이야기 핵심은 질문 속에 찾아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후정이 되면 절대 안 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유의사항 이런 내용에 대해서 주의를 해둬라. 그러면 자기소개서에서 흔히 범하는 잘못들 내용들 한번 확인해 보면 단순한 학습 방법의 서술 너무 많아요. 수학 시간에 문제를 풀어보고 이렇게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생각이 들었고 한 문제씩 풀면서 완벽하게 이해하고자 노력했고 쉽게 설명할 방안을 찾았습니다. 너무 평범하죠. 과연 이러한 내용들, 이러한 학습 방법을 통해서 성적 올랐다. 그런 정보들은 이미 학교 생활 기록부에 다 있습니다. 실제 교과학습 발달 측면에서 교과 활동 전후의 변화와 성취도, 능력과 태도가 궁금하다는 거죠. 좀 더 깊이 있게 학습하고 사고할 수 있었던 방안을 제시를 해줘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과정에 집중을 하라. 여기 이런 같은 경우는 실험 설계 도출, 성분 조사했다, 영향이 미치는 거 알게 되었다, 직접적으로 작용했다. 결과를 나열하는 데 그치고 있다는 겁니다. 실험하게 된 이유가 뭐고 얻게 된 계기가 뭐고 실험은 어떻게 설계됐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서술한다면 지적 깊이를 더해가는 과정에 대해서 명확하게 평가자들은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기술이 돼야 된다. 주기적으로 방문했다, 노력했다, 따뜻하고 느꼈다, 느낀 점, 성장하고 발전한 점 이런 것들이 전혀 드러나 있지 않죠. 봉사를 통해 느낀 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이 거의 드러나고 있지 않은데 이런 요소들을 좀 더 집중을 해서 제시를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지원 동기가 추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꿈꿔왔다. 노벨상. 꿈을 키웠다.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 산업혁명에 이바지하고 싶다. 이바지하십시오. 평가자들 그럽니다. 그런데 추상적으로 진술된다면 구체적인 동기를 확인하기가 어렵죠. 미래 포부라든지 목표를 중심으로 기술해서 고등학교 과정에서 노력했었던 내용도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노력한 내용을 통해서 지원자의 잠재력을 확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점들, 활동의 연계관계, 활동을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활동의 연계성도 부족해서 지원자 캐릭터를 나타내는 데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연관이 없어 보이는 활동도요, 배우고 느낀 점에 따라서 전공과 충분히 관련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투적인 표현들,
열심히 노력하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배우고 느낀 점이 드러나지 않죠. 지원자 본인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관념적 추상적 내용으로 상투적인 표현으로 일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표현들 좀 자제를 해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점들에 대해서 유념을 해 두면서 자기소개서 작성의 실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 막연하게 1번 문항 써봐라. 못 씁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우리들이 정리를 해야 될 게 뭡니까? 소재부터 찾아야겠죠. 학교 생활기록부에서 소재를 찾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방법이 있어요. 학교 생활기록부를 쭉 한번 펼쳐 놓으십시오. 펼쳐 놓으시고, 사색 형광펜을 준비하시면 되죠. 파란색 학업 역량을 엿볼 수 있는 부분, 전공적합성 노란색, 인성 빨간색, 발전 가능성 자주색 등등의 형광펜을 준비를 해 주시고요. 학교 생활기록부 항목 하나하나별로 내용을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수상 경력과 관련해서 요 요소는 학업과 관련된 요소구나. 평가 요소 중에서 요 요소는 전공과 관련된 역량이구나. 인성과 관련된 역량이구나. 하는 점들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을 해서 밑줄을 긋고요. 또 그 다음에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 사항에서도 이 평가 요소별로 이렇게 구별을 해서 내용을 정리를 한 다음에 이렇게 이제 한 장으로 펼쳐 놓으십시오. 학업력, 왼쪽에는 학업력량, 전공적 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이라는 요소를 놓고, 오른쪽에는 학교 생활기록 항목별로 1번 인적사항 의미 없죠. 학적사항 의미 없죠. 출결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사람은 거기다 언급을 해야겠지만 나머지 대개 출결 문제 없죠. 수상 경력부터 시작해서 쭉 나열한 다음에 요소별로 정리를 해서 학업 역량과 관련해서 내용 요소들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창체와 관련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준다면, 그 다음에 인성 발전 가능성 관련해서 이렇게 정리를 한다면, 일단 일목요연하게 생활기록부 중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소재를 항목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정리를 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정리를 해보십시오. 1학년 때, 3학년 때까지 활동은 수학과 관련돼서 이제 학업 역량을 엿볼 수 있는 요소가 수학과 관련해서, 또 나는 고등학교 3년 동안에 수학에 거의 미쳐서 공부를 해왔다 할 정도로 수학쟁이였다 라고 한다면 수학과 관련해서, 그런데 동기는 뭐냐? 왜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선행학습을 하지 않아서 부담감이 컸었다. 그래서 지속적인 자기주도 학습을 했다. 자기주도 학습의 내용들이 드러나야겠죠. 그러면서 역할은 주 30시간 정도 시간 공부 확보뿐만 아니라 부담이었지만 수학 올 1등급이 나타나고 수학 경시대회라든지 이런 거 입상했고 끈기를 가지면 도전하면 성공할 수 있었다라는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개요를 작성하는 겁니다. 이런 정도 정리를 하고, 예를 들어서 사회문화 과제와 관련해서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 배우고 느낀 점, 이렇게 정리를 한다면 이런 정도 틀만 가지고 내용을 정리해도 충분히 한 편에 완결된 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정리해 나가는 습관을 가지고, 개요부터 짜는 습관, 그래서 평가 요소 항목들을 추출해낸다라면 개인 발표 시간에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고, 독서와 후속 탐구의 내용들이 드러나 있고, 이런 주제로 이렇게 말하기 방식과 관련해서 이런 내용을 정리를 했었다 하는 것들을 평가 요소별로 내용들을 이제 하나씩 정리를 해서 이렇게 메모를 해두고, 조금 더 그 글자 수를 확대를 해서 정리를 한다라면 항목별로 내용들이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각 문항별로 내용을 배치를 해서 어떤 점들에 유념을 해서 정리할 건지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문항별 작성 사례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항. 고등학교 생활 중에서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평가 요소. 학업과 관련된 내용을 평가하고자 하는 의미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죠. 학업 역량입니다. 중요한 평가 포인트가 결국은 기본적인, 기초적인 학업 역량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고, 관련 분야에서 학업 수행 능력은 어떤 역량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성실성과 열정, 학업 태도와 의지는 어땠는가 하는 것들이 평가의 포인트라는 겁니다. 전반적인 교과 성적을 통해서 얘기할 수도 있죠.
관련 분야 성적을 통해 얘기할 수도 있겠고 수업의 참여 내용을 통해서 학업적 특성을 통해서 성실성 이런 모습을 통해서 제시할 수도 있죠. 결국 그렇다면 학업 능력 신장을 위해서 어떤 노력과 학습을 했나 동기와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면 되겠고 자신만의 지적 호기심을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탐구심 이런 것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본인만의 특정한 노력과 경험을 기술하고 학생부와 연결되도록 해서 내용을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 그렇지만 이런 내용은 안 된다는 겁니다. 학습 경험을 나열하고 자랑질만 하는 걸 학업과 학습 경험을 논리적으로 연관짓지 못하는 배우고 느낀 점이 없는 특별하지 않은 학습 경험을 방과후 학습만을 야자했다. 이런 것만을 경험만을 강조했다든지 근거가 없거나 연결성이 결여됐다. 열정과 관심만 나열을 했다. 이것도 뜬구름 잡는 듯한 내용이 정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이제 어떻게 써야 되는가? 문항부터 자세히 보여줘야죠. 재학 기간 중입니다. 고등학교 동안에 기울인 노력을 이야기를 정리해야 되고요. 어떤 친구들은 중학교 이야기만 잔뜩 써놓는데 그건 안 되죠.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입니다. 이 학업이라는 것은 넓은 범주의 학업입니다. 내신 등급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넓은 범주의 학업과 관련해서 기울인 노력, 어떤 노력들을 했는가, 학습 경험, 이것들을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입니다.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해서 기술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을 통해서 어떤 내용들을 정리할 수 있냐, 학업과 관련된 경험, 도대체 어디까지 공부해 봤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학생부의 결과만 있습니다. 과정, 결과, 느낀 점이 있어야 된다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봅니다. 열정과 의지가 있어 무엇인가 더 알고 싶어 했었던 공부의 모습, 탐구했던 경험들의 모습,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경험이라든지 자기주도적 학습 체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노력한 과정에서 어떤 의미를 얻었는지, 그래서 동기, 물론 동기는 직접 드러나기보다는 문면 속에 내재가 돼서 전제로 깔 수 있는 이런 내용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험의 모습, 그 다음 배우고 느낀 점 등등의 모습으로 제시되는데 특히 내신에서 부족한 과목의 등급을 올리기 위한 노력만 기재했다든지 그 과정을 통해 얻고 배우고 느낀 점이 기술이 되어 있지 않고 내신 등급 향상, 수학 내신 등급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랐다. 이 방법은 뭡니까? 야자했다, 오답 노트 만들었다, 선생님께 질의응답했다. 이 차원에서만 머물러 버린다는 이야기는 내신 등급은 이미 학교 생활 기록에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노력했던 내용이 활동을 기술하는 영혼 없는 활동, 이런 것들은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학업 능력 향상을 위해서 꾸준하게 노력했었던, 좀 더 정말 캐묻게 들어가면서 하나하나 고민하고 따져서 이런 것들을 역량을 길러왔었던 모습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적 호기심을 갖고 공부했었던 사례, 하나의 단순한 지식만을 얻고자 공부한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얻고 나서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호기심을 가지고 고민하고 관심을 가지고 따져 들어갔었던 경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야지 경험이 드러납니다.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단순 과정, 활동 과정만 나열할 것이 아니라 활동 통해 배우고 느낀 점, 반성과 성찰을 해야 됩니다. 과목, 소재, 표현하고자 하는 명확한 주제를 선정하는 방식들. 그래서 평가자들은 도대체 이런 내용을 통해서 대학 진학 후에 지원자가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그려보는 겁니다. 대학의 학습 방법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을까? 학문에 대한 태도, 학문적 관심 등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 하는 점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의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이제 사례를 통해서 한번 내용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는데, 교과학습 경험, 사회 불평등에 대한 수업, 국가가 국민에게 가지는 책임에 대해서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다. 소외된 소외계층의 삶을 살피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느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견제수단과 더불어서 소통이 이루어지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저부터 학생 수준에 참여할 수 있는 활동에서 찾아서 하는 계기가 되었다.
단순하게 수업 시간에 공부했었던 지식을 얻는 데 그친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해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활동을 통해서 활동 경험은 학교 생활기록부에서 확인이 되겠죠. 호기심을 적극적 탐구로 연결해서 기본 탐구 역량과 성장을 보여줄 것이라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제시할 수 있겠고, 하다 보니까는 1번 문항에서 이제 대학에서는 이런 점에 대해서 유념을 해서 기술을 해줘야 됩니다. 고려대학에서는 학업에 대한 의지와 열정, 그런데 내신 향상, 이거 나열하기보다는 영향과 변화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라. 그래서 수학에 대한 관심이 많다. 열심히 공부했다. 1등급 받았다. 이거 학교생활기록부에 다 있는 정보의 내용들입니다. 수학을 참 좋아했다. 수학쟁이였다. 어떻게 접근할까 고민했고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공식 뒤에 숨겨진 논리와 철학을 관련해서 관련 도서를 찾아 읽고, 물론 책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러한 부류의 책을 읽었다. 책 제목도 들어가기 좋겠죠. 의문점이 생기면 선생님께 몇 번이고 찾아가 질문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내신 성적은 자연스럽게 향상됐고 모험답과 다른 창의적 접근으로 문제를 선생님께 크게 문제를 풀어서 칭찬을 받았다. 라는 내용이라면 위의 내용과 밑의 내용은 좀 더 근본적으로 다른 영역임을 이해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죠. 국어 좋아했다. 1등급 받았다. 금상 받았다. 정보 다 있습니다. 생활기록부에. 무진기행은 문학의 길로 안내해 주었다. 문장에 매료되었고 알고 싶어졌고 도서관에서 찾아보았고 단숨에 책을 읽었고 관련된 분석 자료를 읽었고 단편 소설이지만 이런 것들 감상평을 정리했고 습관 이후에 교내 100일장에 좋은 성과가 얻었다. 이렇게 나타나게 된 과정이 다 드러나 있죠. 이것이 여러분들의 역량을 엿볼 수 있는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핵심적인 방법이 되겠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회문화 시간에 배운 불평등과 관련해서 이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데 이런 점들도 확인을 해뒀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1번 문항과 관련해서 천자 정도의 한 편에 완결된 글을 예시 모델을 한번 좀 보면 어떨까 해서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시한 내용들은 실제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대학 홈페이지 가면 찾을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서울대 아로리에서 나타나 있는 사례를 여기서 먼저 한번 제시를 해봤습니다. 왜라는 말은 고등학교 생활의 전부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왜 컨셉. 질문쟁이죠. 수학 수업은 왜 이렇게 문제를 풀고 설명하는 방식. 그때마다 왜라는 질문 던지셨다. 대처하기 위해서 어떤 질문을 하실까 고민했다. 그러나 자꾸 그런 질문을 하는지 궁금했고 스스로 물음에 대해서 왜라는 물음에 집중하게 되었다. 수학을 공부하면서 왜 공식을 적용할 수밖에 없을까 고민. 영향을 주었고 학업 전반에 영향을 주었고 국어를 공부할 때 생긴 궁금증, 문법 공부에 몰두하게 만들었고 문법 공부에서 특히 여기에 대해서 궁금했고 답을 얻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국립외교원의 사전을 찾고 동사에서 생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실도 발견을 했고 또 다른 확장을 통해서 구분하는 방법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들 찾아보았고 또 다른 요소들 찾아보았고 문법 현상에 대해서 국어의 탐구 의지를 점점 확고해졌다. 왜라는 호기심은 지식을 심화하는 즐거움을 주었고 이런 원동력이 되었다. 배우고 느낀 점까지도 제시가 되고 있는 모습. 평범하지만 왜라는 말을 통해서 수학 교과뿐만 아니라 국어 교과뿐만 아니라 수학 교과까지도 연결고리를 지으면서 이야기를 했던 내용들. 결합법칙이 성립하는 경우 연산은 이거 꼬박 이틀 고민해서 도식화시켰고 일반화에 증명하니 이끌어낸 후에 수학은 아름답다고 느꼈다. 수학이 아름답다. 뭐 이런 녀석이 다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얘가 수학이 아름답다. 어째서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을까? 호기심 가질 수밖에 없겠죠. 평가자들은. 선행학습 흔들렸어요. 그 다음에 집중하고 제 것으로 소화할 때까지 끈질기게 탐구했고요. 이렇게 믿음을 가졌다. 수학생활할 때 평범합니다. 여기서만 머물러 버린다면 평범한 수준의 내용들이 될 겁니다. 거기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쉽게 정리하는 내용에 숨겨진 원리에 대해서 궁금증을 증명하다 보니까는 저만의 이런 내용을 발견할 수 있었고, 다른 분야에도 수학을 적용해서, 수학을 통해서 고민했었던 내용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를 들어 지적 호기심이 계속적으로 드러나 있으면서 관심 분야에 대해서 얼마만큼 깊이 있게 공부를 하고 탐구했었던 내용들 드러내면서 여기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수학을 적용해서 이런 유전자 형수를 구하는 공식이 분배 법칙이 만들어낸 궁리 끝에 발견하고 경우의 수를 활용해서 있을 때 짜릿한 기쁨을 느꼈다. 수학 교과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과학 교과까지, 생명과학 교과까지도 이런 내용들을 확장을 시켜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융복합적 학문적인 태도의 내용들, 끊임없이 의문을 가지고 납득할 때까지 선생님께 출판사에까지 질문하면서 살아있는 지식으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지식 쌓기가 아니라 생각하는 힘을 기른 것이 가장 공부의 큰 부분, 배우고 느낀 점, 정말로 깊이 있게 진술이 된 이런 내용임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만 학업에서 진술해 준다 하더라도 최고 좋은, 이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항 한번 보시면 의미를 두고 교내 활동 중에서 의미를 두고 활동했던 교내 활동 중에서 이런 세 가지 이내에서 기술하도록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 뭡니까? 지적 호기심, 흥미, 능동성, 열정,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협업 능력. 2번 문항에서 얻고자 하는, 평가자들이 얻고자 하는 역량은 전공 적합성과 관련된 활동 역량, 또 넓은 범주의 학업 역량도 포함이 될 수 있겠고, 발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요소들이 어떻게 드러나 있는가 하는 것들, 전공과 관련된 과목 이수 내용, 교과 활동 내용, 수상과 관련된 내용,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활동 중에서 어떤 활동을 통해서 펼쳐나가고 배우고 느낀 것, 도전과 성취 경험, 왜 의미를 두었는지 이 활동에 본인이 동기를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동기, 과정, 결과가 드러나야 되고 본인만의 특정한 노력, 학생과 연결되도록 지적 호기심이 드러나도록 활동의 단순 나열, 배우고 느낀 점이 없다든지 본인만의 노력이라든지 성장 과정이 결여가 되어 있다든지 학생부의 근거가 없거나 연결성이 결여된 경우는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2번 문항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재학 기간 중입니다.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활동,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냐? 나는 이 활동에 고등학교 3년 동안에 이 활동에 목숨 걸고 활동을 했다. 이 활동을 통해서 이 활동은 내가 적어도 고등학교 3년 동안에 몰입했었던 활동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자신 있게 이 활동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 나는 이 활동을 통해서 이런 역량을 길렀기 때문에 우리 대학에, 당신 대학에 들어가서 나는 공부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히 갖추고 있다 라는 쪽으로 기술을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내활동 3개 이내입니다. 3개 이내이기 때문에 3개 활동을 써도 되고 2개 활동을 써도 된다는 겁니다. 배우고 느낀 점, 학교장의 허락을 받고 참여한 활동은 교회 활동도 포함이 된다라고 했는데, 어떤 활동을 했고 활동의 내용이 무엇이고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할 정도로 왜 중요한지, 이런 것들이 반드시 기술이 되어야 된다.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의 시작 동기라든지 활동 과정을 통해 얻은 깨달음, 의미, 왜 활동을 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동기나 계기가 기술이 되면 되겠고요. 활동 내용을 과정 중심으로서 서술해 줘야 된다. 지원 학과와 관련해서 활동을 통해서 관심과 열정을 부각하고 자신의 강점을 드러낼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들, 관심 활동을 심화시키고 다른 활동으로 융합 발전시키는 과정이 드러나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생활기록부를 그대로 옮긴 듯한 동아리 활동 하나, 교회 활동 하나, 대회 수상 하나, 이렇게 구색만 갖춰서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입학사정관들이 결국 보고자 하는 내용은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어떤 활동을 했고 그것이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활동의 의미가 중요해요. 의미를 추출할 수 있는 사례를 선택해야 되고, 활동에 하나의 명확한 주자가 드러나도록 하라. 활동 하나의 활동 하나입니다. 하나의 명확한 주제.
여러 가지 주제를 동시에 포괄시키기보다는 어떤 활동 하나가 있으면 그 활동의 주제 하나를 이렇게 드러내도록 하고요. 배우고 느낀 점 없이 단순한 성과만을 자랑질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예, 다양한 주제, 학업과 탐구 능력, 리더십, 이렇게 탐구, 진로 탐구라든지 삶의 태도와 같이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학업 탐구 능력, 리더십, 교내 활동을 통해서 탐구 능력, 이런 내용들. 역할이 무엇인지를 구체화하고 교내 대회, 수행평가라든지 실험 프로젝트 수업, 동아리 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재를 선택하면 되겠다라는 부분들이고요. 대학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 단순 나열식이 아니라 경험과 과정을 더욱 구체적으로 기술에서 자기주도적 역량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점들 얘기했고요. 그래서 지원 학과와 관련해서 교내 활동을 바탕으로 자기주도성을 보여준 경우 해킹 시도가 있다는 보안 관심, 비밀번호 기억, 연상 노트, 아이디어, 프로젝트, 관심에 대해서, 전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라든지 활동의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꾸준한 교내 활동과 연관을 해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대학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대인데, 고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계 기술이지만 반드시 세계를 채울 필요는 없다. 좌절과 실패 경험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이 있으면 충분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진술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과학 동아리, 경시대회 참여, 자기주도적 노력의 증거라고 이렇게만 제시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한계에 도전하면서 어렵게 보내온 시간, 화학 동아리가 개설되지 않았고 정규 동아리 만들기 쉽지 않은 상황, 이런 것들을 통해 실험 선생 동아리를 만들고 싶다고 선생님께 계획서를 제출했고 이렇게 동아리를 만들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심화된 실험 계획했고 매력에 빠졌고 꿈을 확고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좀 더 심화된 실험이 어떤 활동이었을까 궁금증이 생긴다는 거죠. 심화된 실험을 했다겠는데 세부적으로 어떤 실험을 했고 배우고 느낀 점까지 됐다면 아주 훌륭하게 제시를 한 이런 글이 자기소개서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토론 동아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또래 교사에서 소통으로 확장되었다. 또래 교사를 통해서 국어에 대한 느낌, 국어인데 왜 이렇게 배워야 돼? 반감까지가 충격적인 사실들. 그때부터 이제 전달법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이렇게 발상하기, 이런 질문에 대해서 호기심과 이렇게 판단을 했고, 처음에는 이렇게 했고, 때로는 이렇게 했다라는 내용을 통해서 협력학습 공동체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이 활동의 의미까지, 이 활동을 통해서 어떤 점들에서 역점을 두고 이 활동을 했는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파악을 해볼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주제 탐구 활동입니다. 주제 탐구 활동에 대해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동아리 활동도 마찬가지죠. 동아리를 하게 된 계기라든지 과정에서 또 느꼈던 점들, 과정에서 어떤 점들이 어려웠고 어떤 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배우고 느낀 점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이 기술이 된다면 훌륭하게 여러분들의 역량을 평가할 수 있다 하는 점들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3번 문항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정답 나오죠? 인성을 평가하고자 하는 항목입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현장에서 느꼈었던 공동체 의식, 또 타인과 배려에 대한 배려와 존중, 리더십, 갈등 관리, 협업 능력. 근데 최근에 이제 여기서 가장 강조가 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학교에서 여러 가지 협력 학습이라든지 함께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행하는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협업 능력 이런 내용을 가지고 보여주면 상당히 좋은 내용의 평가를 받을 수 있을 텐데 실제 그래서 공동체 기여 의지라든지 갈등 상황의 해결 의지라든지 접근 방법 창체 활동이라든지 종합 의견, 생활 전반의 단체 활동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내용들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히 주의할 점은 동기를 진솔하게 설명해야 되고 본인의 노력을 기술해야 되고 가치관과 신념, 배우고 느낀 점 등등이 드러나야 되는데 사건의 단순 나열, 지나치게 주관적 감정에 치우친다든지 장점만 드러낸다든지 하는 성장 과정이 결여되어 있었을 때 이것은
조금 지양해야 될 내용이 아닌가라는 점들입니다. 예, 이런 내용들, 특히 배려, 나눔, 협력 등은 대인관계를 통해 드러나는 인성을 평가하기 위한 항목이라는 겁니다. 예, 각각의 덕목과 관련된 사례를 들 때는 반드시 남들과 독특한 사례일 필요는 없고 학교 생활 중에서 겪은 일들을 자신의 가치관이 드러날 수 있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무방하다. 평가를 하다 보면 인성과 관련된 내용들은 거의 소재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소재는 비슷하다 하더라도 관점에 따라서, 그 소재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해석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초점이 되는 부분들은 그 뒷부분에서 나타나 있는 요소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 속에서도 해결 방법이나 느낀 점을 지원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사례를 제시하고 당시 생각이 어땠는지, 지향하는 삶의 모습은 무엇인지를 충실하게 담아내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협력을 통해서 단합된 모습으로 변화된 사례, 동아리 운영상의 문제점을 찾고 활성화 아이디어를 도입을 하고 부원들의 변화, 경쟁과 협력을 하고 적극적 태도로 변화와 하나의 단합된 모습, 소통의 관계 속에서 자발적인 협력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배웠다 라고 한다면 충분히 의미를 지닐 수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소재를 드러나야겠죠. 단체 활동 등 공동체 의식이 이 의식과 관련된 소재를 제시하면 좋을 것 같고, 소재별로 주제를 명확하게 하라. 나눔이 주제인지, 배려, 협력, 갈등 관리가 주제인지 하는 것들을 분명히 하고, 활동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자신의 노력을 기재하고, 효과적인 봉사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타인을 배려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리더십의 경우에 자신의 역할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해야 된다 라는 점들도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얻었는가, 나의 입장과 입장에서 생각과 행동의 결과를 담은 경험에 대한 내용이 제시가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나눔과 배려가 본인이 생각하는 게 어떤 측면이 있고 어떻게 실행에 옮겼는지, 또 경험을 통해서 주변과의 관계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고 어떤 변화와 성장을 했는지 하는 점들이 서술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눔과 배려의 구체적인 실천 사례와 느낀 점을 유기적으로 기술한 경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멘토 친구들의 고민을 듣고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었다. 주관에 따라 추천하기보다는 효과적인 하면서 재미있는 이야기 이렇게 하기도 했다. 멘토 활동을 통해서 다른 학생의 공부 습관까지도 배려를 해서 계획을 세우고 돕는 과정, 일방적으로 혜택을 베푼다든 시의 의식,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 곤란하겠죠. 공동체 구성원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인성과 나눔의 중요성, 내면이 성숙해가는 과정을 엿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성장의 모습을 엿볼 수 있을 때 인성과 관련된 좋은 평가를 하기도 한다라는 점들이고요. 사례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느꼈는지, 경험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활동에 초점을 맞춰 진술이 되면 된다는 겁니다. 3년간 반장, 단합된 모습으로 큰 역할을 했다. 독선적일 가능성도 있죠. 3년 반장만 했으니까 얘는 도대체 학급의 부원들이 어떤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는지 모를 수도 있죠.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잘 들어주는 사람, 이해심이 넓은 친구라고 주변에서 평가가 있었는데, 그래서 공과 사를 명확하게 구분하되 이런 지내면서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모두를 아울 수 있는 리더, 구체화됐잖아요. 이런 내용으로 쓰면은 어떨까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또래 교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연령을 대상으로 나눔을 확장하고 싶었다. 학습 봉사. 학교에서와 달리 공부 물론이고, 멘티를 맞이했을 때 대처하지 못해서 좌절감. 어떻게 하면 집중할 수 있을까? 집중한 저의 모습. 멘티와 소통하는 일. 대화를 통해서 노력했다. 대화를 위해서 노력했다. 칭찬, 관심. 때로는 경청.
그 다음에 더 이상 경계하지 않았고, 개념을, 알아야 될 개념을 공부할 수 있었고, 이렇게 반겨주는 모습으로 변화를 가져왔고, 소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느꼈고, 이 시기에 이런 책을 읽었는데, 언어가 이런 측면들과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했다. 요 뒷부분은 조금 다소 동떨어진 듯한 느낌이 있는데, 이런 내용의 소통에 대해서, 영향에 대해서, 소통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가진 책과 관련해서 이런 점들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도 확인을 했었다라는 내용들이 드러나게 된다면 조금 더 의미 있는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내용이라면 소통과 관련해서 특히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의식들까지도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게 평가할 수 있다라는 점들, 또 학교 현장에서 나타나는 담임 선생님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긍정적인 발전과 노력에 영향을 준다는 점, 이런 점들도 기술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하나의 예로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4번 문항이 되겠습니다. 4번 문항은 대학 자율문항입니다. 1, 2, 3번이 대교 공통문항으로서 자소서를 원하는 대학에 있어서는 전체가 다 1, 2, 3번은 반드시 활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4번 문항은 대학 자율문항이기 때문에 대학마다 좀 다른 양상을 가지고 있고, 어떤 학교는 이 4번을 제시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대학들도 있게 됩니다. 고려대학은 지원 동기를 포함해서 고려대학은 지원자를 선발해야 되는 이유, 나는 어떤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당신들이 나를 반드시 선발해야 된다 라고 설득을 한번 해봐라. 이 3개 대학뿐만 아니라 5개, 6개 대학에서 공동으로 표준화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자기소개서 4번 문항까지도 표준화했는데, 해당 모집 단위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지원 노력에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지원 동기, 노력의 과정.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재학 기간 중에 가장 경험에 남는 영향을 준 책 3가지 선정 이유를 기술해 주십시오. 독서 역량, 특히 여기서 가장 핵심 뭡니까? 이유입니다. 가장 영향을 준 측면, 책을 3권을 골라내는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해라. 성균관대 지원 동기와 본인의 노력 비슷하죠, 그죠? 성균관대학 장영도 같은 경우는 3가지 문항을 주고 그 중에 하나 골라서 쓸 수 있도록 했는데, 금년도에는 아예 이렇게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대개 이제 대학에서 나타나는 모습도 본다면 지원 동기와 노력의 과정을 이야기하도록 하는 이런 문항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거창한 이야기 찾아내려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지원자 나름대로 직관과 자기 성찰을 통해서 진솔하게 작성하면 된다는 겁니다. 지원자의 탐색 과정, 고민의 깊이, 진로와 관련해서 고민의 깊이가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 고민이라든지 어려움에 대해서도 성찰의 깊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역경과 어려움에 대한 대처, 직면의 어려움, 긍정적 결과로 승화했던 경험들, 내면의 힘을 찾아내는 과정 등이 해당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해당 전공을 선택한 동기와 진학 이후의 포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학 이후의 포부에 대해서는 너무 그렇게 강조할 필요는 없겠는데, 지원하게 된 동기를 진솔하게 언급하고 있고, 관심 영역에 대해서 지원자의 탐구심을 드러나고 있고요. 동아리에서 체험한 활동을 통해서 바탕으로 해서 지원자의 내면 성장의 과정을 엿볼 수 있다라는 점들도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쓰면 경제학자가 되는 거다. 경제 성장의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너무 상투적이죠. 대한민국 미래를 생각하고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나라 발전을 이끌어가고 싶다. 같은 현상을 두고 미래 상황을 보는 경우, 예상하는 경우에 학파마다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게 되면서 경제학에 관심을 가게 되었다. 위의 내용과는 좀 더 구체적이죠. 동기가 드러나 있고요. 경제 과목이 개설되지 않았고, 경제 교과서를 구해서 읽고, 대학생이 많이 본다는 원서를 가지고 공부를 했고, 국제 경제에 관심을 가졌고, 이런 측면들과 관련해서 나는 이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이잖아요. 이런 역량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들. 그래서 실제 전공과 관련된 선택 동기라든지, 그 다음에 미래 전공, 대학 전공을 미리 학습하거나 전공과 관련된 체험을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흥미를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는 학생이라는 점을 부각을 시켜야 되는데, 특히 사회경제적 부모의 경제적 지위를 관련된 내용을 작성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내용들도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한번 작성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기소개서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특히 이런 점들이 좀 아쉽더라 하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허위, 과장, 누락, 무단 결과 이유를 선생님과 의사소통의 문제라고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읽지도 않은 책을 실제 허위 기재하는 경우라든지 동아리 공동수상을 자기 혼자 한 것처럼 분명히 공동수상에 있으면 자기 역할이 일정 부분 있을 텐데 그 역할에 대해서보다는 전체를 마치 자기 혼자 한 것처럼 이렇게 기술하는 내용들, 진로 최근에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부터 준비했던 것처럼 작성하는 경우라든지 문항의 의도를 잘못 이해하고 작성한 경우, 기재 내용이 너무 적다든지 없는 내용은 많지만 모집 단위와 평가 요소와 관련이 없는 사례, 이거는 너무 사후정보와 관련된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체험 활동이라든지 수상 실적, 독서 실적이 많지만 모집 단위와 관련성이 없었을 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아무리 자랑질해도 크게 설득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구체적 상황과 행동, 결과가 드러나지 않고 우수하다고 주장하지만 왜 우수한지에 대한 근거 없이 제발 뽑아달라고 감정에 호소하는 이런 내용이라든지, 과학반에서 활동했다고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든지, 미사 여부를 남발한다든지, 심지어는 A대학을 지원하면서 실수로 B대학에 지원한 이유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학업 계획을 물어봤는데 그냥 열심히 하겠다, 앞으로 열심히 알아가겠다,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관념적 차원에서만 머물러 버리는 이런 차원의 자기소개서 아니라는 거죠. 결국 그러한 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에 대한 또 나의 노력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것이 성찰이 가장 중요하다. 자신에 대해서 솔직하게 쓰도록 해야 된다 라는 점들, 학생부를 토대로 해서 담겨진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기술을 해 나가면 된다. 구체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기술해 줘야 된다. 감정에 호소하는 걸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추상적인 표현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라는 점들에 대해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 둘 것을 부탁을 좀 드립니다. 자기소개서를 입학사정관의 입장에서 이런 점들을 점검합니다. 설득력이 있는가? 전공에 대한 열정이 표현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일반적 활동이라도 의미 있었던 경험을 잘 표현하고 있는가? 독특하거나 특별한 경험을 서술하고 있는가?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융합해서 성장한 모습을 엿볼 수 있는가? 더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자질을 개발하기 위해서 또 서술하고 있는가? 형식적 일반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지, 평가에 불필요하게나 반영되기에 부족한 내용이 있는 건 아닌지 하는 점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서 파악을 한다는 점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행시를 지어보니까 자신감이 넘치고 기운찬 내용을 담은 자기소개서를 쓰려면 개념이 분명해야 되고 서술 방식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이런 점에 구성에 초점을 맞춰서 핵심적인 내용 요소에 초점을 맞춰서 기술해 줘야 된다 하는 점들을 마지막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자기소개서 쓰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각 문항별로 어떤 점에서 유의를 해둬야 될지 하는 점들까지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쓰십시오. 생활기록부를 읽으면서 지금부터 내용을 가지고 판단해 보면서 어떤 점에서 내가 부족한 점이 있고 어떤 점에서 장점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더 부각을 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앞으로 마지막까지 정리를 해줘서 어떤 점들을 노력을 해야 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을 하고 보완을 하고 이어서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금년도에 자기소개서를 쓸 때 이런 노력들에 대해서 이런 노력들이 내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배우고 느꼈는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기술해 준다라면 자기소개서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서 금년도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대박의 결과를 함께 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들의 전체가 다 여러분들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자기소개서 훌륭하게 마무리 짓고 금년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대박의 결과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제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